안녕하십니까.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신문을 읽어준 남자. 또 오랜만에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렇죠. 이제 가을 날씨가 이번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 12월 달부터는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요. 보통 11월 달에도 첫눈이 내리고 그랬죠. 아마 다음 주에 첫눈이 내릴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지금 광주가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적 측면이 있겠죠. 예, 지금 요즘 이런 세상에 가뭄이 무슨 말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내년 1월부터는 절수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는 뭐 하루 건너뛰고 단수하고 또 하루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 관련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주의 사수원지 관련된 부분도 상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걸 철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바람직한 건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상수 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해도 되는 건지, 그동안 한 번도 해제를 안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면에 작년에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2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시진핑 주석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이 호응한다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지원을 크게 하겠다, 네, 이런 기본 취지죠.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25분간 진행 과정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지나치게 미국에 치우쳐서 외교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우려가 된다라는 측면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에 비해 미국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일본 간의 관계 문제를 굉장히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인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발리에서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었는데 어쨌든 만나서 여러 얘기들을 오고 간 걸 보면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여하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리 외교 정책이라든가 북한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윤석열 정부만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여러 현안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를 일부 언론이 했죠. 예. 그래서 유족들은 동의 없는 정치적 이용은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명단 공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데 가장 기본 핵심은 이런 명단 공개는 지금은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많은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와 희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는 과정에서 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화면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생중계로 봤었죠.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내용, 특히 선장이나 현장에서도 구하지 않고 바로 도망을 가고 본인들이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냐 7시간의 과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했었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상황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희생된 건 안타까운 일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책임과 내용들은 물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문제라든가 또 측근에 대한 수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활용들을 하겠다면 그건 정치적인 도의가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한다라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천주교 신부는 직무 정지 처분이 됐네요. 송공회에서는 사제 박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교인들이 비 종교성 발언,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상원, 하원 선거가 있었죠.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실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나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주시한 공화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풍에 그치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물론 한 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승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원에서는 어쨌든 공화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책임론에 트럼프가 오히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광주일보 우리 지역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 첫면에 광주시 안일한 상수도 행정 제한급수 위기를 불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수도관 절반 이상이 20년 노후한 상태라네요. 그래서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연간 934만 톤이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4수원지 얘기했는데, 수원지 해제 이후에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원지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뭄 대책 없이 시민 물 전략 캠페인만 벌리고 있다.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요즘에 내년 3월이면 상수원이 고갈되고 선제적으로 1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20% 물 전략 캠페인에 나서고 있고, 소원 빗방울 모으기 프로젝트라는 SNS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는 가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위기 대응 가뭄 극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물 전략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수단으로 덕흥보 주변 영상 강물 끌어다 쓰기, 동복호 상류, 용현이나 덕남 정수장의 18개 배소시 주변에 관정을 개발하기, 동복댐 바닥에 저층수 뽑아쓰기 등을 구상 중이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장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광주 제4수원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적절하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는 최근 광주의 예비 식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를 41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공식 해제를 했는데,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긴급 취수원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환경단체 등의 우려는 현실되고 있는데, 광주 생명의 숲은 최근 사수원지에서 영산강 생태계 파괴 지표종으로 꼽히는 큰빛 이끼벌레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광주시 자체 수원지의 사수원지를 비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나주곰탕 명성 다시 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저번에 아마 내 기억에 나주시에 있는 나주곰탕 집에 안 좋은 그 보도가 있었는데, 나주시는 5개 부서 협력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 위생 점검, 예약 웹 도입 등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주를 찾은 관광객은 27만 6천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나주곰탕 음식점을 찾은 이용객만 10만 1000명이었대요.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나주를 찾은 관광객 절반 이상이 나주곰탕을 맛볼 정도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식구들하고 같이 나주곰탕집 가서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곰탕을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도 보고 했었는데, 우리 여기 광산구에도 광산에 나주곰탕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곰탕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의힘이 조직 정비에 나섰네요. 그래서 당무 감사와 함께 조강투기를 열어서 투트랙으로 가동을 하면서 아마 내년 초반에 있을 당대표 선거라든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7일부터 18일까지 사고 당협 66곳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대 일정이라든가 총선 공천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서울 갑과 을도 이번에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이죠. 수험표 분실이라든가 시험장 착오 없도록 우리 내일 시험 보는 학생들 좋은 성과, 그동안 어떻게 보면 3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에선 대학을 가는 문제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촉각이 세워져 있죠. 어쨌든 내일 시험 잘 보고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공화국. 우리 한국 커피 많이 먹죠.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번 8월 달에 커피점만 6,000곳이 돌파가 됐다. 6,000곳. 전년에 비해서 16.7%가 늘어났다네요. 근데 총 매출은 25%가 총 매출 25% 급증을 했네요. 그렇지만 과다 경쟁에 의해서 월 매출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여파로 한식당 등 다른 외식업은 한 달 새 50여 곳이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커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밥 먹고 무조건 커피숍 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죠. 대학가에서는 밥보다 커피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카페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나중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죠. 광주문화재단에서 통기타 50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7일 날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는 DJ 주광씨의 사회로 광주 통기타 1세대인 고 이장순 씨의 추모 영상을 감상하고, 그다음에 통기타는 영원하다는 저자 국소남 씨가 미국 포크 가수 존 바에지가 불렀던 도나도나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정용주, 김종민, 이미랑, 하성관, 한종면, 김원중, 기현수, 한보리, 오영무 씨 등 광주 통기타 음악을 지키고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광주 시민 체육 시민이라고 저도 처음 봅니다. 호남대학교에서 발간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발간하죠? 광주일보에서 발간하는 시민인가요?
스포츠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주 시민 5만 8천 명 새롭게 참여해서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 5만 8천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네요. 1인 한 종목. 스포츠를 즐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포츠죠. 이런 무료 강습회가 또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 62여 개 종목의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 클럽만 2천여 개가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광주에. 네. 태권도, 복싱, 무에타이, 보디빌딩, 검도, 합기도, 인라인 롤러, 수영,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산악, 야구, 승마, 테니스, 핸드볼, 스케이트, 자전거, 축구, 족구, 다양한 스포츠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통무예를 한 3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테니스를 좀 쳤습니다. 어쨌든 스포츠를 즐기는 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 어떤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스포츠 활동, 무예 활동을 통해서 그런 병들도 치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무등일보입니다. 다음은 무등일보 참면에 빅데이터로 본 전남 관광 해가지고 워케이션, 혼행족 밀려든다. 요즘에는 잘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라남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죠. 혼자 여행을 한다 해서 혼행족인가 봅니다. 요즘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많이 있죠. 캠핑 많이 가는데 일산화탄소 중독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씩 사망 얘기가 많이 기사화되고 그러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추위 때문에 버너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라고, 특히 화재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이 6년 만에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정치 9단이니 10단이 얘기도 나오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의 지혜와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후진을 양성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정치도 후배 양성, 후진 양성, 그다음에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정치에 발을 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까지 안 가더라도 본인들의 활동을 그동안 3, 40년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밑에 후배라든가 그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젊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뭔가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서 중요한 중심이 됐었고, 그 군부 독재가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니고 근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상황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힘이 집중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에서도 천정배 의원이 7선, 뭐 8선 뭐 하겠다 해가지고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동 얘기를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호남의 정치가, 또 광주의 정치가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에 대한 책임과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어떤 그룹이 또 국회의원 되고 영달을 위해서 노력한다, 결코 좋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찰했으면 합니다.
발리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했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니까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 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핵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남북관계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지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가치를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중국을 견제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했죠. 이 또한 그렇게 좋게 중국 내에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 인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고래 싸움에 우리 한국이 어떠한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갈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호타이어 임금 2천억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 면제할 것인가 부분을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지급 결정이 난다면 금호타이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집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근데 노동자들은 어쨌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회사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영용 4.19 민주혁명의 광주 전라 지부 회장이시죠. 우리 김영용 회장님이 왜곡된 4.19 혁명사를 바로잡겠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나요? 여합 전에 국회에서도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마디로 3월 15일 부정선거, 3월 15일 의거가 없었으면 4.19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19에서 결과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재조명됐다라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5일 날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 의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 주장은 마산에서 있기 전에 3월 15일 날 광주에서도 낮 12시 45분이라고 합니다. 곡 민주주의 장소인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거를 했었는데 그때 부상도 꽤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었던 3.15 의거가 그렇게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의 3.15 의거가 조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4.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4.19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19 관련된 실정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쨌든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김영용 회장님이나 4.19 단체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도일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남도일보 똑같이 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광주 삼각동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 290억을 투입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내일 수능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능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하루새 31명이 늘어났고 교육청에서는 24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 시험장 확대 등 총력을 기하고 있고 안전한 시험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통 막히는 거 굉장히 우려가 되죠. 막힐 경우 112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동 대책도 세워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늦지 않도록 먼저 일찍 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늦게 되면 112에 꼭 신고를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5.18 국립묘지 1묘역, 2묘역, 3묘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2묘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평이 내년에 예산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올해 대비 8.48%가 증가해서 이제 민생 경제 회복에 얼마나 예산이 투여가 될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체육회장 선거 굉장히 촉각을 두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다자구도로 매달 12월 15일 날 투표를 하게 된다네요. 광주는 박찬모, 정갑수, 최감열, 홍성길 등 4파전이 예상이 되고 전남은 송진호, 장세일, 윤보선 등 6월 16일하고 17일 날 입후보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준 남자 이만필 7시 관장 물러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